안녕하세요. 전과일 아니지 오늘은 기자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최근 유시민 이사장이 크리스마스 때 한 말 때문에 또 한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크리스마스 때 알릴레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을 사고 팔며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요. 이쪽 사람들은 그 토지의 공개념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딱 한마디로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개발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건가요? 만약 집값이 내리거나 아니면 땅값이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다 보전을 해줄 건가요? 아니, 그거를 해주면 사람들도 할 걸. 근데 니네 그거는 쏙 빼놓고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만 하자고 하잖아. 개발 손해에 대한 환수 얘기는 왜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건데, 이거 얘기 한 번만 하면 그냥 다들 입을 싹 닫더라고. 그래서 니네가 비논리적이라는 거야. 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야, 유시민 너는 아크로 리버파크 살면서 뭐 그딴 소리를 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거든요. 전세만 해도 12억에서 15억 원 막 이렇게 가요. 여기에서 유시민이 살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빡이 친 거예요. 하지만 유시민이 아크로 리버파크에 산다는 건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기자인 제가 뭘 해야겠어요? 확인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받을 게 좀 있어요. 제가 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사건을 보도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시민이 마약을 밀수한 조카를 위해서 탄원서를 썼길래 한번 전화를 했죠. 야, 너 마약을 밀수했다는데 조카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줄 수가 있냐? 왜 썼냐? 이걸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연락했지? 그때 뭐 유튜브에선가 어디 나와서 요즘 기자들은 취재를 하지 않는다,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링크를 못 찾겠는데 여러분이 만약 찾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때 제가 약간 빵이 친 거예요. 야, 나는 전화도 하고 널 찾아가려고 했는데 네가 거부한 거였어. 근데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는 신라젠 사건을 파면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 받아. 그래갖고 제가 빡쳐서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은 익십인지 아니면 진짜 전화를 못 받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익십을 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노무현 재단에서 그 검찰에다가 자꾸 너 니네 내 계좌 받지 이러길래 제가 이걸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왔다라는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아. 다른 전화기로 전화해도 또 안 받아. 그래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집 주소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영상에 올린 적 있잖아요. 유명인들 집 찾아가는 방법 해서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찾으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꼭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뒤졌죠. 그랬더니 유시민 이사장은 방배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총 19세대로 이루어진 고급 빌라였는데요. 면적은 한 50평대에서 80평대까지 7종류의 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유시민은 이 가운데 중간 크기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확인 결과 유시민 이사장은 이 빌라를 소유한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 등 세입자로 살았었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던 유시민 이사장은 이 빌라로 2014년쯤에 이사를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4년도 기준으로 이 빌라 전세는 약 7억 원 정도 했습니다. 진짜 비쌌던 거죠. 그 당시 가격으로 따져도. 현재 매매 시세는 한 30억 정도 하고 전세는 14억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유시민 집으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차단당한 거 맞죠? 요즘 제가 삘 받아 있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 그럼 유시민 집으로 가자! 이거 왜 안 가죠? 가자니까? 야, 가자! 출발! 출동! 이거 왜 안 돼? 이런
이 빌라입니다. 이 빌라 제일 앞에 보이는 1층 공간이 유시민 이사장이 살았던 곳인데요. 근데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건물 경비 아저씨한테 슬쩍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유시민 장관님 완전히 사세요? 이거 안 사요. 이사 갔어요. 한 2년 전에. 2년 전에요? 어디로요? 야, 이쪽으로 어디 갔다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2년 전쯤에 이사를 나갔다? 이사를 갔는데 등기부등본 주소를 왜 안 바꿔놨을까요? 그리고 제가 유시민 이사장 이력서를 한 통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력서가 2020년 2월 달에 작성된 건데, 이때도 유시민 이사장은 이력서에 방배동 주소를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간 사람이 아직도 그곳 주소를 쓰고 있다? 이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은 바뀔 때마다 2주 안에 신고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이사의 집 주소는 법인 송달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등기해태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 빌라에 살기 시작한 게 2014년도 2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는 2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께서는 2년 전쯤에 이사를 나갔다고 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월쯤에 이 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개월쯤 됐잖아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1개월당 약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34개월이니까 한 340만원 정도 나오겠죠. 제가 이거를 확 꼬바를 내다가 참았습니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무개입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원칙을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언론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면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법원을 대상으로 이 사실을 적어 놓은 다음에 고발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걸 기자라서 내가 할 수가 없네. 이게 원칙주의자는 이런 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가 있어. 이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그 법원을 대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와 등기부 등본상 집 주소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어요. 340만원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아크로리오파크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자가 되니까 조금 불편해. 이런 거 그냥 나도 국민신문고에 넣어서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다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걸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모두 이번에는 깨시민이 한번 돼봅시다. 가자! 이게 또 안 되네. 가자! 아이.